자,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를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바이오하자드 RE4 이제 바하포 리메이크죠. 리메이크의 최고 난이도 프로페셔널의 S 플러스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빌드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나 뭐 이게 발매한 지가 좀 한 1년 정도 된 게임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해서 또 매력을 느껴서 이제 S 플러스를 달성을 하고 싶은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나 또 도움을 받은 부분을 꽉꽉 눌러 담아서 정말 정말 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좀 짜봤습니다. 물론 차후에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빌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온 어떤 공략법 중에서는 이게 가장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공략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공략을 좀 따라하기에 앞서서 세팅을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랑 똑같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어떤 상태로 세팅을 하길래 Q를 누르는데 얘가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자꾸 아이템을 먹는데 F를 누르는데 왜 자꾸 V를 누르는 건지 막 V를 이렇게 누르는 건지. Q는 원래 퀵턴이 단축키죠. 뭐 혹은 뭐 화면이 이 사람은 화면이 되게 밝은데 나는 뭐 어디로 가는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세팅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밝기를 좀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밝기를 최대한 밝게 해줘서 보면 최고 밝기는 그냥 가장 밝게, 그리고 최저 밝기는 그냥 뭐 정도껏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너무 밝으면 화면이 밝게 타버리거든요. 어두운 거는 어두워야 되는데 밝기는 충분히 밝아야 됩니다. 최대로 밝은 것은.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가장 밝게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키인데 컨트롤이 그 키 지정이 바이오하자드는 재밌는 게 한 동작에 키 지정을 두 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선 나이프 준비 페리를 스페이스바랑 Q 두 개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Q는 퀵턴이거든요. 이제 퀵턴을 V로 바꿨어요. 여기 이제 퀵턴 이걸 V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왜 이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조사하기 아이템 줍기 그리고 밀리 이거를 그냥 다, 이거 원래 F키잖아요. 뭐 머리를 쏴서 스턴을 먹인 다음에 F키로 누르면 이제 발차기를 한다거나 거기에 추가로 키패드 0에다가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잡혔을 때 키 연타하는 액션이 있잖아요. 그 키 연타하는 액션이 사람이 왼손으로는 연타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물론 뭐 다르겠지만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연타가 가능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러고 제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요. 이게 오락실을 다녀서 버튼을 누르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또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라 뭔가 빨리 누르는 데는 오른손이 좋아서 0에다가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타로 풀 때는 그러니까 방향키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패드 있잖아요. 그 숫자 패드에 숫자 0을 연타를, 이게 버튼도 커가지고 연타하기도 좋거든요. 그거랑 왼손의 F키랑 같이 연타를 하는 거예요. 뭐 잡혔을 때 뭐 연타를 해야 되는 그런 기믹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검지랑 중지로 그 숫자 0을 연타를 하면서 왼손으로는 F도 같이 눌러주는 겁니다. 이걸로 좀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칼로 찌르지도 않고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칼이 깨지기 직전인데 이 칼은 암살을 위해서 쓰기 위해 남겨놔야 한다. 근데 내가 잡혔어. 그리고 물약도 많아. 그냥 물약 하나 먹고 달리면 돼. 그러면 굳이 칼로 빠져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연타로 빠져나오는 게 칼도 아끼고 좋습니다. 이제 퀵턴 V로 한 거 말씀드렸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템을 먹을 때 그냥 단순히 에픽큐로 먹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여기 있는 상자를 부셨다 쳐요. 그러면 부실 때 뭐 보통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누르고 이렇게 부시는 게 빠르죠. 근데 이거를 그냥 F를 누르고 뒤로 도는 것보다 퀵턴을 누르면서 F를 누르는 게 좀 더 빨리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을 때 VF, VF 이렇게 먹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여기서 F 누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VF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돌려서 나갈 수가 있죠. 좀 더 빠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레온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스위치를 내린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
엔간한 거는 돌면서 먹어집니다. 이렇게 돌면서 먹어지기 때문에 먹을 때는 이제 VF 이렇게 누르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 퀵턴이면 그 퀵턴 Q랑 F랑 빠르게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그 제가 퀵턴을 Q에서 왜 바꿔놨냐면, 기본적으로 바이오하자드는 WASD로 이게 방향을 이동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숫자 1이나 왼쪽을 누르는 거를 하다가 Q가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퀵턴이 나가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숫자 1로 권총으로 바꿔서 이걸 급하게 때려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퀵턴이 같이 눌러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Q는 이제 요 자세를 잡는 걸로 바꿨어요. 요거는 또 이제 패리랑 같이 나갑니다. 네. 왜냐면 스페이스바가 패리잖아요. 그러니까 Q에도 같이 지정한 스페이스 버튼이 이제 패리로 충분히 잘 쓸 수 있고, 급하게 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패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Q랑 스페이스바랑 두 개 다 동시에 씁니다. 패리를. 뭐 스페이스바로 쓸 때도 있지만 Q로 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풀었을 때 스페이스바 패리가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이러면 종종 씹힙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찌르면서도 스페이스 떼면서 동시에 Q를 딱 눌러주면 스페이스바를 두 번 따닥 누르는 것보다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띄면서 Q를 바로 약지로 누르는 게 훨씬 빠르게 나가겠죠. 그래서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자를 깰 때 뭐 모든 상자를 다 이렇게 깨지면 많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총을 이렇게 쓰다가 이게 재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잡는 건 속도가 느립니다. 이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을 쏘고 재장전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도 이 포즈를 잡는데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장전 대강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둘, 셋. 재장전하고 탄 들어가고 보면 그냥 이걸로 캔슬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캔슬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이렇게 VF 퀵턴 하면서 죽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다. 그리고 외에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칼을 준비한 상태에서 찌르는 게 상자를 빨리 뽀갭니다. 가장 빠른 거는 사실 멀리서 총으로 뽀개고 가는 게 좋죠. 근데 뭐 총알을 아끼고 싶은 상황이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뽀개는 게 좋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거보단 빠릅니다. 이게 딱 하는 게 요거보다 후딜이 훨씬 더, 이제 요거 후딜이 있죠. 이렇게 바로 이게 이동이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바로 이동이 되죠. 그러합니다. 그리고 몇 테크닉을 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장전 캔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총을 막 쐈어요. 자, 다 쐈다 칩시다. 다 쐈어요. 그러면 이제 적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이게 지금 장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장전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장전을 다 할 때까지 계속 이게 장전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겠죠, 당연히. 프로페셔널인데 더더욱 한 대 맞으면 거의 피가 반피 까이거나 거의 딸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전은 이렇게 안 하고,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하자면 샷건을 다 썼어요. 지금 당장 한 발만 있으면 돼. 한 발만 장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누르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 넣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장전하고 다른 총으로 바꾸고 다시 들어오면 그 즉시 장전을 멈춥니다. 이렇게 5발까지만 장전이 5발까지 다 장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4발밖에 안 됐죠. 요걸 빨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발만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장전하는 걸 보지 말고 애초에 이 총을 샷건이나 저격총 같은 경우는 장전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바로 1로 바꾸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장전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발만. 그래서 한 발 빠르게 장전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기의 단축키에 맞춰서 연습을 해두면 좀 좋을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략을 보시면서 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 대부분 저랑 다른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샷건을 빠르게 한 발을 장전해갖고 지금 상황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익혀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장전 누르고 핸드건으로 바꾸고 다시 샷건으로 바꿔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격도 예를 들어서 얘를 이거 이렇게 쐈어요. 이게 꾹 누르고만 있어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저격도 마찬가지로 기관총만 꾹 누른다고 두두두두두 쏘는 게 아니라 핸드건도 마찬가지로 그냥 누르고 있으면 계속 그거 딱 발사를 해요. 이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렇게 에임을 맞추면 잘 되겠죠. 여튼 저격도 마찬가지로 장전 누르고 한 발 장전 누르자마자 섬광 탄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딱 두 발만 장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쏘고 장전 누르고 4 누르고 다시 3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지금 제가 4번이 섬광이거든요. 섬광이 드는 게 거의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하나 원래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돼요. R 4 다시 3 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두 번 정도 연습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장전하고 한 발만 장전하고 바로바로 땡겨서 쏴야겠다. 오래 장전할 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포즈샷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뭐 다른 이제 뭐 스피드러너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쏠 때 포즈샷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뼈를 쏘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적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딱 때리기 전에 정확히 이제 얘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딱 했다가 쏘고 딱 했다가 쏘고 이렇게 했다가 왔을 때 ESC 누르고 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고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엄밀하게 가면 이걸 하는 게 고수가 아니라 저런 거 안 써도 무조건 헤드를 다 팡팡 터트릴 정도로 에임이 좋은 게 고수입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그게 탄도 이제 한도가 있고 이제 그걸 탄을 다 써버리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탄도 아끼고 명중률도 올리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 겸 해서 이제 샷 쏘기 직전에 포즈를 거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 본인의 에임이 자신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이게 맞추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로 합시다. 이거를 쏘면 이게 딱 맞춰서 이 에임이 잘 맞아 들어갔다. 이 눈 여기를 딱 맞추고 싶으면 이게 보통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쏘기 전에 ESC를 누르는 거예요. PC판 기준으로. 이제 그 상태에서 우클릭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딱 봤을 때 원하는 위치에 이 커서가 들어와 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바로 ESC를 다시 취소하자마자 바로 누르는 거죠. 막 연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ESC하고 다 들어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일단은 SR로 에릭한테 잡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약간 뭐 포즈샷도 뭐 쓰고 장전 캔슬도 사용하고 해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또 까먹었네요. 하나, 네네, 둘, 셋, 넷, 딱. 하나, 둘, 셋, 또 나오죠? 촥! 한 대 톡! 탁! 이번에 총수 2대 맞아.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장전 캔슬만 사용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뭐 플레이 하는 거 보시면서 포즈샷 사용하는 거 보실 겁니다. 여튼 그렇고 미리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저도 요거를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제 베스트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쭉 가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편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스무스하게 가는 것처럼 연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약파리로 해가지고 이게 막 20번 30번 트라이 해가지고 간신히 한 번 딱 된 걸로 이렇게 가면 쉬워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이제 권유하는 그런 시점에서 불러오게 하고 트라이를 하면 충분히 몇 번의 트라이 내에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이 점을 일단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편 공략을 시작할 건데, 일단 이 방식은 후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플레이를 다 하고 편집 다 한 다음에 가능성, 시간 다 체크한 다음에 제가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초반 달리는 부분은 뭐 별거 없죠. 그냥 뛰시면 되는 거고, 그 초반에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그것만 조금 좀 더 쉽게 바꿨습니다. 제 스타일은 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번 그 공략 영상에서는 페리로 어떻게 쳐라 이런 거는 대부분 배제를 했습니다. 페리 없이 그냥 이게 퍼펙트 페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투척물 같은 경우에는 페리를 쳐봄직 하거든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냥 근처 왔을 때 Q 딱, 뭐 페리 버튼 딱 누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투척물은 페리를 좀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부분 이제 스킵 끝나면 데스노카다가 나오는데, 제가 멈춰서 기다리는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서 있다가 한번 잡기 허치면 그때 옆으로 쓱 빠져서 돌아 나오면 확실히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총 드는 것보다 훨씬 저쪽이 더 안전해요. 이거 허브 먹고 먹으면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우클릭을 연타하면 뒤에서 날라오는 도끼를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잠시 후에 타작이 있는 데서 가방을 바꿔요. 그 확률로 페세타를 좀 더 주는 가방으로 바꾸는데, 저거 뭐 DLC 막 특별하게 돈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바꿀 건데, 세퍼레이트 웨이 사면 주는 가방이거든요. 기본 편적으로 사서 주던가. 그러니까 뭐 저거는 엔간하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 가방은. 저 가방을 바꾸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까마귀는 그냥 뭐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길 있죠? 오른쪽 길로 갈 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곰돌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붙는데, 곰돌 끝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쫙 붙어서 가면 안에 있는 가나도가 반응을 좀 늦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 먹고 권총 먹고 수류탄 먹는 이 순서로 하면 크게 돌아서 하면 피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가나도가 길 막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한 대 맞고 그러면 그냥 리게임 하십시오. 여기는 뭐 초반이니까 리게임 할만 합니다. 여기는 좀 깔끔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분 이렇게 오면 한 2분 한 40초 언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할머니가 이렇게 뒤를 돌고 있죠. 좀만 더 늦으면 한 2분 50초 넘어가면 저 할머니가 레온 쪽을 보고 있어서 암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꼬이니까 여기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올 수 있을 정도로 리트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돌아서 하면 들키죠. 그리고 여기는 슈류탄 까주고, 여기서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상자를 지체하지 말고 바로 깐 다음에 먹고 슈류탄으로 바꾼 다음에 던지면, 그리고 성광도 바로 던져주세요. 문이 열려있을 때 문 바깥에다가.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뭐 밀리를 하든 아니면 칼질을 하든 이제 뭐 킬수를 좀 채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킬 카운트 켜는 모드를 안 켰는데도 일단은 이제 지원군이 온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문 오른쪽에서. 그래서 요 문 하나 깨주시고, 이제부터 샷건으로 얘 머리 하나 터트리고, 그 다음에 샷건 탑 먹은 다음에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슈류탄 여기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펑 터졌는데도 안 끝났죠? 그러면 이거 샷건으로 머리 터트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샷건 아끼지 마세요. 여기서 대신 머리를 정확히 노려주세요. 이거 먹고 약초 먹고, 이게 바로 이제 끝났네요. 여기가 이제 끝나는 조건이 뭐냐면 5분을 버티거나 15킬을 달성하면 돼요. 이제 무전을 건너뛰고 안에서 회복 스프레이 파밍을 하죠. 우선 저는 그래픽 모드를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응급처치 스프레이가 콜라캔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슈르탄도 포켓몬스터 볼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점 참고 바래요. 그래서 뭐 대충 죽인 것들 그냥 뭐 주워도 좋고 안 주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파밍하고 여기 이제 허브 아까 보셨겠지만 그 제가 허브를 여기서 2개를 들고 가요. 여기 있는 첨탑에 있는 거는 이제 잘 안 먹고 가는데 그 16킬 직후에 제가 먹었던 허브랑 방금 전에 먹었던 그 옆에 있는 허브 그렇게 2개 정도는 챙겨갑니다. 그리고 방금 먹었던 루비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의뢰가 있잖아요. 매달 뽀개는 의뢰가 있는데 그 의뢰 꼭 클리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렇게 칼로 총으로 부시지 마세요. 그러면 저 아줌마를 암살을 못하니까 암살로 안전하게 따주고 여기 뒤에서 칼로 쑤시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할아버지 암살로 따주고 저 풍차에 달려있는 보물은 오른쪽에 왔을 때 부셔야죠. 왼쪽에 있을 때 부시면 저기 구정물 안으로 들어가서 가치가 내려갑니다. 저렇게 해서 그 매달 제가 부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부시면 돼요. 저 위에 있는 메달도 여기 안 터뜨리게 조심하십시오. 저거 사용할 겁니다. 해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렇게 기어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샷건 타날 있는 거 꼭 챙겨가세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상자 2개를 깨고 요 창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깥에서 핸드건으로 안에 있는 아줌마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몸이나 뭐 머리 이런 데로 때리면 되는데 팔은 가능하면 때리는 걸 피해주세요. 팔은 데미지가 절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서 손잡이에 달린 호리병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 부숴주시고 요 앞에 있는 루비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저 멀리 시카리랑 저 톱니바퀴 챙기고 저 멀리 있는 거 권총으로 터뜨려 주시고 한번 쏙쏙 잘 챙겨주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어쨌든 저랑 템 나오는 상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템이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사람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랑 템이 그렇게 다르게 나와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저기 필수적으로 하는 것들은 고정으로 나오는 거 위주로 됐기 때문에 공략을 짜놔서 여기 앉아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이제 저 소가 이름이 부르트인데 부르트가 이제 함정을 발동하면 칼질하고 머리에 핸드건 한 방이나 아니면 칼로 한 대 툭 쳐주면 죽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안 줍니다. 벨벳블루 가격이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뒤에서 따라오는 가나도가 없어요. 원래 여기 가나도 한 3명 정도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단축키랑 세팅해주고 어지간하면 저 회복해는 드시지 마세요. 저 팔 겁니다 다 저거. 초반에는 돈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다 파는데 가능하면 허브를 드세요. 허브. 그러니까 그 초록 허브 1개. 딱 그 정도만 한 대 맞으면 그냥 하나 먹는 정도? 그 정도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전투를 하면 점점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투를 피하는 게 좋겠죠. 산탄종 탄약 나왔고. 자, 여기는 할머니는 좀 거리가 있으면 쇠쇠랑으로 돌진을 하거든요.
돌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핸드건으로 한 대 때려주시면 높은 확률로 경직을 먹어요. 그래서 바로 통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공략 내용에 쇠사랑 돌진을 패리하는 내용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나중에 패리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리를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 저 할아버지가 던지면 패리 해주세요. 만약 안 던진다면 그 왼쪽으로 해서 피해가면 피해집니다. 저 회사랑 돌진하는 아저씨도 한 대 톡 쳐주시고 핸드건으로 미리 자물쇠 땄습니다 지금. 요거는 해제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아저씨도 암살로 따주세요. 뭐든지 안전하게. 일단 안전하지 않고 빠르게 하는 거는 일단 안전하게 하시는 거를 일단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단계가 맞을 것 같아요. 자, 1챕터 끝났고 자, 좀 지겨운 2챕터 시작 부분이죠. 레온이 장비를 다 뺏겨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암살로 다 따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체력이 달아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허브로 드시면 돼요. 여기 허브를 좀 줘가지고 한 더하게 주죠. 3개 주던가? 만약 피 달았으면 지금 준 녹색 허브 드시면 됩니다. 식갈 챙겨가시고 이제 암살로 따시면 되는데 그 지금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는 요 벽을 쭉 타고 들어가서 저 곰덧 뒤에 숨으면 저 곰덧에 확실히 확정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하게 저 곰덧 위로 발로 차가지고 이제 죽였는데 가나도가 곰덧에 걸린 가나도한테 채수를 쓰면 일격이 나옵니다. 그게 챕터 초반에 좀 쓰여요. 그리고 이제 쥐를 잡는 미션이 있는데 의뢰가 있는데 저 쥐도 다 잡아주십시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거 잡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잡아주세요. 스피넬을 최대한 남겨가지고 쓰시기 좋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좀 할 생각이거든요. G 3개 다 잡았고 그럼 나가서 이거 끝까지 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딱 좀 쉬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프로페셔널에서는 빡세게 당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벽을 넘어가야 돼요. 저 돌아가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그 곰덧도 저 아저씨 시체로 지금 해제가 된 건데 만약 해제가 안 됐다면 저 앞에 있는 곰덧도 미리 해제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첫 상인을 만나는데 우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파시면 됩니다. 루비 2개 박아서 팔고 위에 있는 거 4개 오두막 열쇠 해서 4개 팔고 녹발로 팔고 소재도 다 팔고 응급처치 스프레이도 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볼트 사시고 SR 사시고 조준경 사시면 됩니다. 그 볼트 스로어 말고 볼트 제작법을 사셔야 돼요. 볼트 제작법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핸드건 같은 경우에는 50발 넘어가면 이제 다 파는 게 좋아요. 딱 50발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핸드건은. 그리고 여기 소총탄약 챙기고 여기서 첫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억가당하면 진짜 되게 쉽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하는 거를 한번 그대로 따라와서 한번 해보죠 보세요.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고 왼쪽으로도 먼저 가보고 해서 다 했는데 이게 가장 확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핸드건으로 앞에 있는 할머니 딱 주시고 그냥 안전하게 쏘세요. 안전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에서는 머리를 쏜다고 경직을 쉽게 먹지도 않아서 머리 쏘나 몸 쏘나 데미지가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납니다.
앞에 있는 드럼통 터트리시고 그대로 뛰어내린 다음에 왼쪽에는 작은 집 들어갈 거예요. 만약 여기 바로 들어오기 전에 들켰으면 오른쪽에 있는 문 따고 나가면 돼요. 창문으로는 가나도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거 보고 문 따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드럼통 터뜨려주세요. 저렇게. 저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어주시고 뒤 돌아서 뛰어내리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에 가나도가 배치돼 있어 드럼통 바로 터뜨렸어요. 이제부터는 샷건을 아끼시면 안 돼요.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쭉쭉 달리십시오. 쭉쭉. 여기서 죽어도 어차피 불러오게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요 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는 작은 열쇠 꼭 갖고 가십시오. 제 빌드에 포함되는 템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기 위해서 샷건을 쓰고 머리도 터트리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누워있는 애 확인사살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길 뚫는데 용도로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 샷건은.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계속 달리세요. 계속 뛰세요. 여기는 그 멈춰있으면 그 자리에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깔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기선 전 되게 어떻게 잘 무빙으로 잘 피해갔는데, 만약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도가 있으면 그냥 샷건으로 펑펑 뚫고 지나가세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계곡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시는데 아마 시행착오를 좀 겪으실 거예요. 그때 그냥 어차피 앞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예, 부담 없이, 예, 트라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벤이 좀 빡빡해서, 예, 녹발로랑 스프레이 이런 거 다 이제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퍼즐 다 아시죠? 예, 넣고 A2 누르면 됩니다. A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오른쪽 할아버지 그냥 달려가서 바로 암살 딸 겁니다. 바로 암살로 따주고 그대로 앞으로 쭉 달려나가세요. 만약 가나도가 앞에 있으면 샷건으로 때리시면 되고, 뒤에서 이제 쫓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곰덧 뒤에 숨는데 곰덧을 밟으면 채술로 죽이면 되고, 안 밟으면 이렇게 샷건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저거 뭐 핸드건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러면 오히려 더 두드려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샷건으로 펑펑 날리면서 오시면 됩니다. 저렇게 쓰면 샷건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 저렇게 썼으면 됐지 뭐. 그래서 여기에 할머니가 더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곰덧 뒤에 숨으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그냥 샷건으로.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통을 이제 터트리고, 저 통에서 저 위에 붙어있는 보물 떨어뜨리시고, 우물에 붙어있는 보물 때부터 총으로 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보물을 총으로 쏴서 맞추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저것도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 암살을 할 건데, 죽이진 못하더라도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 암살을 따면 데미지를 일단 선으로 주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지나가면 저 전기톱쟁이를 닥터 살바도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 폭탄에 걸리겠죠. 펑 터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통 같은 거 부시면서 이제 쭉쭉 지나가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루비 있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바로 나가면 가나도가, 전기톱쟁이가 저쪽에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격총 세팅 잘 해서 저격총으로 헤드 2대 맞추면 되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부담 없이 2대 딱 때리면 됩니다. 저 덫에 닥터 살바도르가 걸리면 그냥 칼질 한번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에메랄드 모아주세요.
파는 것도 막 팔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파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계란 있는데 계란은 상당히 괜찮은 회복템이거든요. 칸을 한 개밖에 차지하지 않고 계란 하나 먹으면 피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거든요. 그래서 저거 쓰면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작은 열쇠 꼭 드시고 빌드에 포함된 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열어서 이제 저렇게 소재 L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칼이랑 조합해가지고 볼트를 다 만들어줄 거예요. 소재 L 나오면 소총 탄약 만들지 마시고 칼 있는 대로 전부 다 볼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S도 지금부터는 잘 모아서 버리지 마세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데스노카도 있는데 이렇게 빙 돌아서 제가 하는 대로 피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QA 꾹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는데 적절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챕터도 끝났습니다. 저장은 안 하시면 돼요. 아까 놓고 갔던 빨간 어부 챙겨주고 여기 나가면 개가 있는데 개를 가까이서 살려주지 마세요. 그냥 살려주고 싶으시면 멀리서 이렇게 총 한번 쏴주시면 저기 풀려납니다. 저렇게 대신 제가 이제 난입하는 이벤트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게 더 좋습니다. 쭉쭉 가보면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데 저기 이제 이 골목길 지나고 오른쪽으로 꺾고 나서 저렇게 휠 굴려가지고 무기를 계속 바꿔주세요. 그러면 타워가 터질 때 경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해제해주고 통 남은 거 먹어주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피할 거예요. 담 넘고 샷건으로 바꿔서 견제한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보석 저것만 먹어주고 그리고 옆에 스프레이 챙겨주십시오. 샷건총 보내고 가져가면 되겠죠. 요정도. 소총 탄약 나왔는데 이거 챙겨주시고 나머지 통은 갔다 오는 길에 할게요. 오는 길에 살무사 팔고 이거 소젤도 여기 칼을 이제 볼트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먹어줬네요. 놓고 가도 오는 길에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위에 고정 소총 탄약이 있어요. 새 둥지에 저것도 드셔도 되고 가는 길에 먹어도 되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템을 들고 가면 저쪽 호숫가에서 템이 좀 이제 그 인벤이 부족합니다. 여기 위에 계란 먹어주시고 적절하게 그냥 놓고 가세요. 어차피 다 나중에 챙겨갖고 올 수 있으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보석이랑 소재 L 다 챙겨갖고 올 겁니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칼로 볼트를 만들면 되고 고상한 머리 장치 이것도 챙겨줄 거예요. 왜냐면 좀 에릭한테 싸우기 전까지 파밍을 좀 빡세게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열쇠로 요 안에 있는 보석은 먹어주고. 옐로 다이아. 이제 이 아저씨는 무시하고 가는데 앞에 도끼던 아저씨가 도끼를 던지면 패리는 해주십시오. 저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 아저씨 앉아서 비키잖아요. 저 빈 공간으로 가고 이 아저씨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벽에 딱 끝까지 붙어서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이 앞에서 나오는 적 두 마리가 안 나옵니다. 한 두세 마리 나오죠? 걔네들이 안 나와요. 폭탄 해제하시고 나가면서 그 슈루탄 준비해 주시고요. 저 앞에서 슈루탄 하고 대충 한 이쯤에다가 대충 던지세요. 그리고 저격으로 걔 두 마리 다 따주세요. 그리고 저 위에 보석이랑 메달 저까지 따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다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소재 S는 놓고 가세요. 적당히 먹고. 또 인벤이 빡빡하니까 뭐 이거 팔 거 있나 한번 슥 보고. 딱히 없네요. 이건 뭐 나중에 챙기러 와도 됩니다. 육각형 조각에 있는. 근데 뭐 지금 챙기나 나중에 챙기나 똑같아서. 여기 왼쪽에 보트의 기름을 얻으러 마을로 가잖아요. 저기에서 파밍할 게 좀 많아요. 근데 많은데 여기 있는 적을 다 상대하고 파밍을 하면 메달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메달 먹었고.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탄약 소비도 좀 심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가는 루트대로 그냥 달리고 도망치기만 한 다음에 나중에 밤에 올 거예요. 지금은 낮인데 델라고라는 보스 잡고 나서 밤에 다시 올 겁니다. 여기 빠르게 스킵하면서 지나가는 게 좋아요. 여기는. 핸드건으로 앞에 있는 자물쇠 살짝 쏴줬어요. 저기 저런 식으로. 인벤이 꽉 찼는데 지금부터 이제 저격총 필요 없거든요. 당분간은. 그럼 저격총을 잠깐 보관고에 보내고 보트 연료 하고 여기서 이제 샷건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텅텅 쏴주면서 그냥 달리면 돼요. 앞에 저렇게 막았을 때. 지금부터 사실 그냥 다 뛰면 돼요. 맞았으면 뭐 계란 하나 먹으면 되겠죠. 가능한 한 그래도 풀피를 유지를 해주세요. 의문사 당하기가 쉬워가지고 저 왼쪽 벽에 쭉 붙어서 달리면 맞을 확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근데 만약 왼쪽 벽에 있는데 애들이 막 가로막고 있다 그럼 당연히 샷건으로 길을 뚫어야 됩니다. 또 이제 볼트 만들고 있죠. 이제 볼트는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델라고인데 델라고 전에서는 세이브를 한번 하십시오. 여기가 이제 델라고 코앞인데 세이브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다가 이제 제가 깜빡하고 갈 뻔했어요. 여기 세이브 하십시오. 여기. 왜 그러냐면 델라고가 그 공략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때리는 그대로 때리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공략을 보고 외우고 해도 어려워요. 한 델라고만 한 4-5시간 정도는 연습하셔야 그래도
1패키를 좀 노리기가 쉬운데 만약 델라고가 2패, 3패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죽을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연습이 안 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여기서 델라고에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저장을 쓰는 대신 저장 타이밍이 조금 빡빡해질 거예요. 만약 델라고가 자신 있으시면 자기는 델라고 절대 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저는 저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델라고는. 우선 델라고를 때릴 때 이제 우클릭을 하면서 클릭을 해서 던지잖아요. 그럼 던질 때 던지고 나서 직후에 우클릭을 한번 뗐다가 다시 눌러주는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우클릭을 뗐다 눌렀다 하죠. 저렇게 막 클릭 하고 뗐다 눌렀다 또 클릭 이렇게 그렇게 오른쪽을 좀 누르면서 이제 슬금슬금 누르면서 제가 W랑 D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누르죠. 그렇게 해서 9대를 때리고 이제 10대째 저렇게 화면을 내려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노리고 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면서 여기서 3대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튀어나오면서 2대 마우스를 약간 아래로 내리면서 때려주셔야 돼요. 때리고 약간 아래로 못 때렸는데 이제 저거 이제 잘 하시면 저거 2대까지 때려집니다. 그리고 저기 성 기둥 보이시죠? 저 기둥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델라고가 포효하는 소리 들리면 던지시면 됩니다. 저렇게. 그리고 저 나무 사이에 구멍에다가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모아서 때리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쭉 던져주시면 100킬이 됐는데 이게 아마 잘 안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될 겁니다. 델라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델라고는 바이오하자드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쟤는 그냥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세븐히트 델라고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모드도 깔아야 되고 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빨간 약초 챙겨주시고 여기서 그 플라가가 이제부터 등장을 하는데 얘 둘은 죽일 필요가 없죠. 그냥 오른쪽 벽으로 붙어서 앞으로 쭉 달려나가면 됩니다. 쭉쭉. 그리고 얘는 왼쪽 오른쪽 왼쪽 살짝 오른쪽 살짝 이렇게 피해주시면 돼요. 저 통 템 두 개인가 3개 주는 템이거든요. 꼭 드시고 가세요. 2개 주는 템이네요. 저기 지금 페스타 2개가 나왔는데 저기서 탄약 막 샷건탄 화약 이런거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오른쪽 벽에 쭉 붙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당 열쇠 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재단의 오래된 열쇠 저거 꼭 드시고 가시고. 자, 여기서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잠시 후에 나오는데 일단은 쭉 들어가면 보석 있는 데가 나와요. 여기서 보석이 2개가 있는데 보물이 2개가 있는데 그 보물도 챙겨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바이오하자드에서 핵심 파밍 장소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더 먹냐 덜 먹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의 난이도가 바뀌어요. 여기서 진짜 풀로 다 땡겨가면 게임이 좀 많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대로 그대로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 열쇠로 열어주고 방금 저 위에 하늘에 이제 공중에 붙어있는 주전자 떨어뜨린 거가 이제 저 위에 놓여있어요. 그것도 알렉산드라이트인데 이것도 꼭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얻으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정한 어떤 안전 수칙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꼭 지켜주시면 여기서 죽을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고정 성공 수류탄 이것도 반드시 챙겨가 주세요. 성광 수류탄은 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쭉쭉 가서 이렇게 그냥 대충 슬금슬금 피해지면 다 피하면 하거든요. 여기서 왼쪽 길로 쭉 붙어가가지고 이 문을 반드시 까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시 달려가면 다 달려갈만해요. 피해가면서 이거 페리 좀 쳐주고
퀴즈에 대한 정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거 보고 하세요. 예, 11시, 1시, 6시인데 그냥 보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상 머리 챙겨주시고 이제 샷건으로 바꾸고 샷건 또 여기서 길 뚫는데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란 거부 챙기시고 여기서도 막고 있으면 샷건으로 팡팡 뚫고 가주세요. 근데 저렇게 플라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헤드를 따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상황에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다리를 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죠 지금. 예, 다리를 쏴주세요. 다리, 하체. 이렇게 해서 문을 따놔서 막 플라가 튀어나오고 해도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평소 가는 길이랑 약간 다르게 갔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호숫가 마을이 나오거든요. 호숫가 마을부터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숫가 마을에 있는 아저씨 2명을 죽이는 거 외에는 당분간 샷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가서 아저씨 둘 샷건으로 죽이고 혹은 암살을 해서 죽이든 뭐 전투하는데 샷건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샷건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창고에 넣어놓을 겁니다. 파밍하는데 이제 인벤이 좀 너무 좁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짜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열쇠를 까서 금괴를 먹으면 되죠. 그 방금 그 작은 열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냐면 다이너마이트 그 계곡 거기서 갖고 온 작은 열쇠입니다. 안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빨간 보석 반지가 있어요. 루이스 잡힌 데 있잖아요. 그 챕터 1에서 루이스 포대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래서 저거까지 챙기고 나오시고 이제 여기서 더 챙겨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장수 풍뎅이랑 여기 그 진주뱅글 그렇게를 더 챙겨야 됩니다. 그 샷건 탄알도 챙겨가고 막 화약도 챙겨가고 다 챙겨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온 주 목적은 4개나 되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요. 저 아저씨 여기서 이제 기다려서 곰더 뒤에 숨어서 이제 제압을 하려고 지금 각을 잡고 있죠. 근데 물론 곰더를 안 밟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안 밟을 때가 더 많아요. 밟으면 뭐 땡큐 한 거고. 안 밟죠. 그럼 샷건으로 머리 터트리고 저거는 이제 변하면 저렇게 칼로 그리고 여기를 안을 들어가는 것까진 좋거든요. 여기 안을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따가 보이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그러니까 재단이 있는 데까지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약까지만 챙기고 여기 보이시는 요 계단을 올라가시면 안됩니다. 저기로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문 앞에서 개가 나와요. 멍멍이가 콜미오스가 나오면서 좀 많이 귀찮아지니까 절대 저 계단은 올라가지 마시고 사다리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바닥에 있는 곰도 조심하면서 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상자 한 2개 있고 안에 그 샷건탄이 있거든요. 샷건탄 챙겨주시면 좋죠. 샷건탄은 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닥 곰도 조심하면서 이쪽으로 쭉 나오면 이제 장수풍뎅이 있죠. 요거 10,000원짜리. 이러고서 나가면 됩니다. 그럼 여긴 다 털었어요. 저렇게 막 베스 막 점프 뛰고 그러는데 뭐 지금 체력이 좀 달았다거나 그러면 저런 거 잡아서 그냥 바로 먹어버리면 됩니다. 뭐 이게 이제 보이시죠? 이런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이런 거 들고 댕기기 부담스럽죠.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놓고 가겠습니다. 체력 없으신 분은 저런 거 먹으면서 풀피 만들고 가세요.
그 왼쪽 벽에 쭉 이렇게 붙어서 가면 뭐가 나오냐면 황금 계란 얻는 데가 이제 나와요. 아, 여기 사장부터 들어가네요. 여기 사장부터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그냥 들어가서 템만 슥 주워 갖고 나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저기 호숫가 마을에서 소동굴 사당으로 이동을 한 거죠. 적절히 파밍. 여기 머리 꼭 챙겨 가시고 오른쪽에 상자에 육각형 조각 C가 있습니다. 저것도 챙겨 가시고요. 위에 올라가면 주전자가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 저걸? 하여튼 보물이 있는데 그 루비 저것도 챙겨 가시고 문 열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 서랍 하나 있거든요. 예, 여기서도 템을 챙겨가면 좋겠죠. 그리고 소재 L이 나왔으니까 예, 볼트 예,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벤이 꽉 찬다고 절대 그 소총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화약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벽으로 더 붙어가면 황금 달걀 얻는 데가 나오겠죠. 여기서 달걀 싹 다 긁어갖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닭들이 막 공격하는데 이게 동물들이 여기 너무 되게 공격적이더라고요 이 게임은. 그래서 샷건 보관고로 보내고 이제 조준경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샷건이라네. 샷건도 가고 그 저격총도 갔으니까 조준경도 필요 없겠죠. 여기서 지금부터는 핸드건이랑 칼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선착장이 나와요. 선착장 앞에는 런커베스가 있거든요. 요거 꼭 잡아주세요. 런커베스 엄청 등치 큰 물고기가 헤엄치고 댕깁니다. 예, 저거 잡으면 됩니다. 런커베스 챙겨주시고 저것도 미션템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세요. 저거 드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난파선에 이제 보석이랑 레드나인이 있죠. 레드나인은 안쓰고 팔겁니다. 이것도 그냥 보관고로 보내고 레드나인은 한정개조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개머리판 달고 한정개조까지 할 경우에는 꽤나 괜찮은 총인데 아 너무 비싸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돈이면 다른 거를 이제 다른 좋은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죠. 저건 미니멀리스트에서는 유용하게 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불꽃 2개 달린 곳 저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사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교회 열쇠를 얻어야겠죠. 이게 쭉 가서 머리를 손에다 얹혀 놓으면 석상 머리 변절하고 모독한 자를 석상으로 만들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열쇠템으로 만들다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파밍도 이제 선착장 그 상인 있는 선착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옆에 있는 그 배 연료 보트 연료 얻었던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뱀을 최소 2마리 근데 뱀은 많이 얻을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 파밍을 할 겁니다. 육각형 조각도 먹고 작은 열쇠도 먹고 근데 저기에는 6마리의 뱀과 6마리의 베스가 있는데 베스는 갖다 팔던지 갖고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장착식 폭약
제조법 샀고요. 그다음에 인벤 좀 이제 넉넉하게 뭐 가방도 사고 런커패스도 팔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갑시다. 저 멀리 보면 둥지 있거든요. 새 둥지. 저 새 둥지 핸드건으로 터트리면 산탄총, 고정 산탄총 탄약이 3발 나와요. 그거 챙겨가시고 요 안에 메달 있죠. 이렇게 뒤편으로 돌아가다가 길 가다가 보이면 이제 뱀 계속 잡아주시면 되고, 저기에 이제 앤틱 파이프 저 보물 저것도 챙겨주시고, 이제 베스들이 펄쩍펄쩍 뛰죠. 뱀 있네요. 뱀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파밍 하는 거 보시고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베스는 다 갖다 팔던지 먹던지 할 겁니다. 들고 다닐 거는 아니에요. 가방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돈이 걱정된다 하면 좀 잡긴 잡는데, 우리는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프로페셔널 S 플러스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시간 지체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부시고 있는 저 메달들 잘 따라서 부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셔야 돼요. 저 의뢰들을 미리미리 다 저렇게 해야 성 딱 진입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내성문 진입했을 때 바로 그 개조 티켓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더라도 의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있는 통 아이템 3개 주는 통이거든요. 저 노란색 통 저거 드실 분은 드세요. 전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 안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 파밍.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 끊기네요. 이 퍼즐은 오른쪽 2번, 왼쪽 2번, 위 1번이에요. 자, 여기 노란 거북 꼭 챙겨주시고, 저 집도 마저. 자, 이제 파밍은 끝났고 이제 마저 다 정리하고 엘기간테 잡으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꼭 팔아야 될 것, 꼭 사야 할 것,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게요. 이번 알렉산드라이트 2개 해주고 팔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 자막으로 적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장착식 폭약 최소 2개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못해도 8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 거 보이신 대로 다 팔고, 사문사도 2개 팔고, 레드나인 팔아주고, 권총 탄약도 다 팔아주세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에리간테전에서 권총 탄약을 많이 줘요.
자, 3색 커브도 여기선 팔겠습니다. 지금 돈을 최대한 땡겨댈 시기거든요. 베스도 팔고. 이제 뭐 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죠.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집어넣어놨던 무기들, 샷건이랑 저격총 이게 다 꺼내야죠. 그리고 창고 안에 들어간 저격총은 조준경이 빠져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 볼트스로 살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볼트는 우리의 주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볼트스로우를 50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탄용량 2레벨, 재장전 2렙 그렇게 해주시고 SR을 4렙까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탄용량을 찍어주면 좋아요. 저거를 6발까지. 근데 어차피 저게 딱 중요하게 필요할 때 전에 그 상인을 한번 만나긴 하니까 이제 칼이나 좀 수리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강 수류탄은 지금 굳이 안 사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놓고 갔던 것들 없네요. 다 털어가가지고 여기는 소재 S는 챙겨가 주세요. 볼트 또 만들어주고 소재 L로 소재 S 챙겨가고 여기는 보석 꼭 챙겨가 주세요. 이게 보물. 그래서 앞으로 바로 나가지 말고 우선 볼트를 재장전을 한번 해놔서 4발을 채워줘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제가 수풀 저기 그 볼트 장착식 폭약 설치하고 발사하고 해서 총 8발을 줬다가 발사할 겁니다. 설치 꼭 잘 하세요. 저거 막 그냥 땡기다가 설치 안 된 볼트가 꽂히게 하지 말고 설치 누르고 G 눌러서 발사하고 그렇게 해서 총 8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격으로 바꾸고 딱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벌레가 나오는데 저 등에 있는 벌레를 3번, 그러니까 아까 이제 2번째고 이제 3번 쐈죠. 그 다음에 머리 대충 한두 대 쏘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쏘세요. 그럼 죽어요. 저게 볼트 8개를 깔아놓으면 이제 촉수가 반드시 튀어나오고 그 촉수를 한번 때려주면 엎어져요. 그리고 그 엎어진 촉수를 2대를 때려주면 딸피가 돼서 머리가 됐든 촉수가 됐든 뭐 대충 때려주면 죽습니다. 여기 있는 벨벳블로 챙겨주고 여기 집 안에 있는 것들 파밍 쭉쭉쭉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이 막 터져 나가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죠. 볼트도 또 만들고 방금 볼트랑 장폭을 8개나 소모했기 때문에 이제 볼트를 다시 또 채워줘야 됩니다. 장폭을 사용해서 터진 볼트는 회수가 안 돼요. 그냥 쏜 볼트는 회수가 되는데 장폭은 폭발하니까 회수가 안 되겠죠. 볼트가. 그래서 적절하게 재장전 해주고 옆으로 쭉쭉 진행합니다. 저 집에 안에 여기 화약 챙겨가 주세요. 화약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뱀도 챙겨가 좋은데 사실 이제 안 맞으면 이게 회복약이 넘쳐나가지고 살모사가 이제 막 터져 나갑니다. 저거는 솔직히 저는 팔고 싶은데 이제 맞으면 드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 저격으로 걔 바로 그냥 쏴서 죽여주세요. 저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위험해요 더. 이제 문 열고 저 이제 기관총 탄약 저것도 챙겨야 됩니다. 적어도 요긴하게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뱀 버리겠습니다.
네, 소지S 이거는 놓고 갈게요. 도저히 어떻게 인벤이 막 터져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볼트 챙겨가시고. 이 퍼즐은 저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6시를 먼저 맞추면 편해요. 예, 파란색으로 6시부터 맞추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으로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템을 챙겨가고 있죠. 그래서 저 문 열면 이번 챕터도 끝이에요. 저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부터 가면 이제 노랑 다이아 있어요. 요것도 꼭 챙겨 가십시오. 지금 막 돈을 막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최대한 돈을 쥐어 짜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스킵하고 버릴 건 또 버립니다. 마을에서 모든 보석을 다 챙겨가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이게 보석 2개 정도를 제가 안 먹고 가는데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를 안 먹고 가네요. 네 개 안 먹나? 이제 너무 귀찮게 하는 보석은 놓고 갑니다. 보물들은. 뭐 여긴 다 아시니까. 이제 이 상자에 고정 권총 탄약이랑 장착식 포기하기 있거든요. 그거는 꼭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 성광탄 있거든요. 이것도 챙겨가 주세요. 다 요긴하게 씁니다 저거. 그래서 뭘 버려야 할까 뭘 버려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계란 하나 버리네요. 여기가 조금 이제 위험한 곳인데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설명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할머니가 하나 있고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아저씨는 교회로 들어가고 있고 할머니는 앞에 조금 걸어가다가 서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암살로 따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암살로 따서 가면 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도끼 들고 있는 아저씨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저 도끼 들고 있는 아저씨가 확실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가끔씩 저 아저씨가 돌아봅니다. 들어갔으면 암살로 따고 이제 저 바위 뒤로 숨어야 되는데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동하고 직각으로 이동해서 숨습니다. 안 그러면 애슐리가 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도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숨어 있어야지 가나도한테 안 들키고 이제 여기에 이제 2명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지금 하나 들어갔고 또 하나 도끼 든 아저씨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 아저씨가 완전하게 들어가면 그때 뛰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뛰세요 이제. 뛰는데 왼쪽으로 붙어서 갈 거예요. 여기서 머리를 터트리면 안 됩니다. 애들 다 막 플라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볼트로 머리를 쏘면 저렇게 뒤를 돌 확률이 있거든요. 보통 2발 정도 쏘면 뒤로 돌아요. 그래서 저걸 칼찌로 죽이고 그냥 달려가십시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저 불 던지는 거 그냥 맞고 가세요.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예, 소총탄약 아까 놓고 갔던 거 챙기시고 여기 있는 뭐 통, 예, 볼트. 그래서 인벤이 꽉 찼네. 어떡할까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저 램프에는 노란색 보석 3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탄 용량을 8발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총 탄약도 너무 많으니까 50발만 남겨놓고 다 팔고 있죠. 그리고 루비도 저거를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루비는 일반 법도 드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SR을 4333 맞췄고 볼트 스로를 아마 8발까지. 여기서는 좀 모자라네요. 루비도 좀 팔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볼트 탄 양을 더 찍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SR 그냥 4333 해놓는 게 진짜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할 여기는 저장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는 저장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나운 개를 잡을 거예요. 근데 그 사나운 개가 정말 사납기 때문에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델라고부터 뛰어와야 돼요. 지금 죽으면. 그래서 좀 균등하게 좀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볼트 타임인데 볼트로 이제 암살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암살은 칼로 하는 게 암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볼트로 저렇게 죽이면 적이 안 들킵니다. 얘네들이 들키는 게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찾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레온이 들키는 게 아니라 레온이 그 내는 총소리 때문에 애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총이 아니라 볼트는 이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편하게 볼트로 그냥 한 놈 있는 거는 이게 잡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암살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다만 볼트로 죽일 경우에는 플라가는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암살이 가장 베스트고 칼로 하는 암살이 제일 베스트고 그리고 이제 그 볼트로 죽이면 좋죠. 이득이니까. 뭐 내구도나 이런 거 주는 거 없이. 그리고 이제 지금 장폭이랑 계속 만들고 있죠. 장폭이랑 이제 그 볼트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저격탄을 안 만들어도 드랍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잘 굴러가요 이게. 왜냐면 핸드건 탄약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볼트로 톡톡톡 쳐주시면 제가 막 소리를 질러도 근처에 있는 애들 거들떠도 안 보죠. 쟤네들 오는 거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볼트로 때려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데미지가 50이기 때문에 꽤 괜찮게 들어가요. 데미지 자체는 준수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뭐 암살 이렇게 따면 되겠죠. 당연히 볼트로 그냥 잡아도 안 들킵니다. 저 할머니도 제가 딸까 했는데 바로 씩 뒤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근처에 브루트도 있었어가지고 브루트한테 안 들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엔간하면 다 암살로 따거나 볼트로 다 이제 각계각파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브루트는 암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쟤를 뭐 이제 화력으로 잡지 마세요. 탄 아낄 겸 이렇게 칼 아끼고 싶으면 볼트로 그냥 톡톡톡 쏘면 이제 그 확인 사살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결국 또 볼트로 잡는데 볼트로 잡는 게 쉽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냥 톡톡톡 쏘면 그냥 경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저 아줌마도 유엔에서 죽이겠죠? 저렇게 눈 맞고 뒤로 돌면 암살 마무리. 그리고 이제 애슐리 안으로 올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브루트 뒤로 돌면 재빨리 달려가서 암살해야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있는 거는 그냥 뭐 죽이면 되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플라가는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장전하고 어렵지 않게 탄소비 없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슐리가 여론을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석 먹고 이제 사나운 개를 잡으러 갈 건데 이제 잠깐 그 전에 아마 할아버지 암살을 하고 갈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나운 개를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다른 애들 애드나고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칼 아끼려고 볼트로도 잡고 있죠.
여기 나갈 때 벽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담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벽을 창문을 띄워서 넘어가면, 그리고 너무 빨리 앞으로 달려가면 애슐리가 못 쫓아오더라고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촌장집으로 갔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사나운개가 리젠이 되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안에는 노랑 허브랑 엔티 카메라가 있어요. 이제 그거 두 개 챙겨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노랑 허브. 네, 여기서 볼트를 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8발까지 이제 장전이 되게 하면 좀 편해지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SR을 4333을 만드는 게 더 좋을까, 볼트 8발을 만드는 게 더 좋을까, 그거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둘 다 좋아요. 좋기는. 자, 이게 이제 소총 탄약 한번 만들었는데, 그 사나운개를 잡을 때 소총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이 사나운개를 잡으면 모자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음에 루이스 집인데 그 저격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와 다르게 소총 탄약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저격탄이 한 20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발, 지금 20발이 좀 넘게 있는데 20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소. 그래서 여기 마을로 진입을 하면 사나운개가 펑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등장하자마자 변신 때문에 시간을 좀 주거든요. 그러면 그 저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싸우면 애슐리가 사나운개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슐리를 등지고 애슐리한테 이제 약간 멀어지게 한 다음에 저렇게 저격으로 때리면 됩니다. 근데 저격을 못 맞추면 사나운개가 저를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격 되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대신 저격을 맞추면 옆으로 횡이동을 해요. 그래서 애슐리 지금 옆으로 약간 공간을 벌렸죠. 애슐리 물러나라고 하고. 그리고 저 상태에서 공격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피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능하면 풀피 유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횡이동으로 점프를 뛰는데, 네, 저걸 계속 때려줘서 잡으면 되죠. 제가 엔간하면 얘를 안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피넬을 8개를 줘요, 쟤를 잡으면. 그래서 저 스피넬 8개를 어떻게 저게 안 되겠더라고요. 저 8개 할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임무로 어떻게 대체가 안 돼가지고, 요거는 쭉 달리면 되겠죠. 발각되던 말던. 여기서부터는 뒤 보지 말고 앞으로 쭉 달리세요. 그냥 어차피 위협이 될 만한 애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애슐리를 잘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요 상자 먹고 이제 샷건으로 이제 바꿔서 길을 뚫을 건데, 눈 마주치면 그냥 샷건으로 쏘세요. 예. 안 맞추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눈 마주치는 가다도 있으면 샷건으로 한 번씩 견제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브루트 잘 피해서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뭐 물약 하나 먹고 쭉 들어가세요. 그냥 여러분은 잘 피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은 아이템들 이제 좀 팔아야겠죠. 녹발로도 팔고. SR도 개조가 끝났고 볼트스로는 8발까지 만들어주네요. 연사 속도는 조금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전 안 했는데
만약 힘드시면 샷건 01업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저장해주시고요. 챕터 5에 4번 저장을 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여기 나가면서 오른쪽 브루트 암살로 따주세요. 예, 훅 돌아가면서 이렇게 암살로 따면 되거든요. 저 위치에 숨어있어요 브루트가. 그래서 저쪽으로 가다가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확 제끼고 이제 암살을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볼트 미리 폭탄 장착도 해줬어요. 그리고 정면에 있는 적 2개 겹쳤을 때 바로 헤드 따주고, 제가 장폭 붙인 거에서 할머니 배에다 붙여주고, 예,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저격으로 2마리를 따면 됩니다. 네, 부담없이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저장도 했으니까. 예, 머리 잘 땄죠. 왼쪽 창문에 아저씨가 하나 더 붙어있어요. 저 아저씨 딴 다음에 막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볼트에다가 장착 폭약 해놓고 핸드건으로 바꿔서 창틀 부신 다음에 볼트 바로 저 벽에다 붙여주시면 얘가 죽으면서 이게 나무판자를 떨궈요. 만약 안 떨구면 지금까지 죽인 애 하나 데스누카드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샷건으로 한번 견제해주면서 그 창틀 막아주시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 창문 깨겠죠. 그럼 저 뒤에 잘 보면 드럼통이 있거든요. 예, 드럼통 부숴주시고 여기서 템파밍 좀 해주다가 이제 장착 폭약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창틀에 저기 손을 대요. 그럼 손 딱 재는 즉시 바로 저 벽에다가 폭약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판자 또 해서 샷건으로 한번 밀어주고 판자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 이제 뒤에서 암살 따주고, 여기다가 장폭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4킬을 따면 됩니다. 4킬. 네, 여기서 총 5킬을 따야지 3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하나 터졌죠. 그럼 1킬 됐습니다 지금. 샷건으로 2킬. 안 죽었네요. 아주 마무리해서 이제 2킬. 올라오는 아저씨 따서 3킬. 그리고 사다리 차주세요. 저격으로 이제 4킬. 이제 한 명만 더 죽이면 됩니다. 네, 저격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우엉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격으로 머리를 4방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욕심부리지 말고 앉아서 회피한 다음에 살짝 피하고 저격으로 머리 따주면 되겠죠. 또 이런 건 무조건 앉으세요. 바로 멀리 떨어져주세요. 딜할 생각하지 말고 멀찍이서 저격으로 계속 쏘면서 저렇게 해주는 게 이제 되는데, 저거가 저격을 좀 빨리 쏘면 창틀 넘어오자마자 죽일 수 있긴 하거든요. 이제 요거를 요런 요령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저거가 그 1패가 장폭을 붙여갖고 터트리고 하는 것 때문에 확정적으로 판자를 떨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킬수만 다 저거가 된다면, 충족이 된다면. 그래서 저거 빌드를 한번 조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샷건은 재장전을 하지 마세요. 저 W870 저 샷건, 저건 장탄수 10발 지금 여유가 있음에도 안 하는 이유가 저거 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걸 라이어건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서 파밍 쭉쭉 해주고 여기서 이제 팔 걸 팔아야죠. 그래서 W870 팔아주시고, 아마 돈이 될 겁니다. 라이어건 살 돈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강슈루탄 제조법 이제는 살 때가 됐습니다. 만약 저거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뭐야, 그 권총 탄약을 좀 많이 파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는 다 사주세요.
라이어 W870 샷건 팔고 라이어건 사고 그리고 성광 수류탄 제조법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암살로 잘 따주시고 이 할머니랑 바로 앞에 있는 할아버지 암살로 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옐로다이는 챙기고 여기서 오른쪽 그 길로 쭉 가서 여기서 저격으로 왼쪽에 있는 할머니 먼저 따주시고 가운데 이제 길 1층으로 오는 할머니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에서 서 있는 할머니도 따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따주시면 여기는 이제 안전지대가 되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저 아저씨가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플라가가 튀어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가 튀어나왔는데 앞으로 뛰어가면 이제 종 울리면서 적들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좀 완전 뭐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뭐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저도 막 뭐 만들지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장폭은 계속 꾸준히 만들어줘야 된다. 예,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폭은 15챕터까지 계속 쓸 거예요. 보스 잡을 때마다 막 8개씩 터져나가기 때문에 걸린 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우선 여담인데 그 3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을편, 성편, 섬편 이렇게 3편으로 나눌 예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라이어건으로 바꿔주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이고 못 맞췄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암살을 해도 되고 뭐 어떻게 뭐 잡아도 되는데 저는 잡힙니다 여기서 이걸.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샷건으로 쏘면 이제 이 아저씨는 플라가가 100% 튀어나온 아저씨예요. 그래갖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칼이 터질 것 같아갖고 칼 쓰기가 싫어서 저는 칼 수리를 안 해갖고 왔나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볼트로 대충 쏴서 죽였습니다. 대신 저 뒤에 애슐리 안 쏘게 조심해주세요. 여기에 속죄 성배 요거 챙겨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을 이제 할지가 좀 이제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요거 보시면 막 따라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저장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되려고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껴야 돼요. 여기서 한 번은 이게 그 장폭을 안 쓰면 좀 어려운 공간인데 장폭 쓰면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냥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저씨 나줌마는 이제 저격으로 따주고 참고로 저격으로 딸 때 상대방이 뒤돌고 있으면 약점 판정이 안 나옵니다. 가만히 우리 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쏴줘야 좀 판정이 나와요. 뒤통수 때리면 데미지가 잘 안 나옵니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저 빈 공간을 쏘면 저기가 열려요. 그래서 템파밍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노랑 허브 챙기고 여기서 보물이랑 뭐 자원들 쭉쭉 파밍 해주시면 됩니다. Wait here. What? Okay.
여기 이제 재난 열쇠로 뭐 상자도 파밍하고 이제 고상한 머리 장식도 파밍을 하고 여기 캔 줍는데 제가 볼트를 이제 설치하는 공간 그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제 여기서 잠깐 볼트를 쓰는 빌드랑 위치가 다릅니다. 저 페인트가 묻어있는 저 돌 저기에 박아주셔야 돼요. 양탄자 위에 박으면 레온 죽어요 이거. 그래서 총 6발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5발은 확실히 안 죽더라고요. 6발 박아주세요. 요렇게 해서 2개 딱 챙기고 이제 샷건으로 바꿔서 길을 뚫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길을 뚫을 때는 샷건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펑펑 뚫어가면서 여기서는 머리가 터져서 플라가가 나와도 괜찮은 게 어차피 성광을 던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크랭크를 받고 뒤에 섬광 던지고 바로 크랭크 잡아주세요. 그 뒤에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돌리고 다 열면 다 돌리면 바로 F키 연타해가지고 문 열고 앞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애슐리가 붙잡히면 어쩔 수 없죠. 성광 뒤로 던져서 풀리길 기도하고 이쪽으로 다 뛰어나가야죠. 아니면 구하러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난장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가 터질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대로만 하시면 그렇게 큰 오류 없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서 터지면 루이스 집부터 다시 해야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뒤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세요. 후반에 어려운 부분에 최대한 그 세이브를 좀 잘 배치를 하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앞에는 할아버지는 한 대 톡 치면 죽으니까 해주고 이 할머니 2대 그리고 저 도끼를 던지는 거는 페리를 전부 다 해주시거나 레온이 차라리 맞아야 돼요. 레온이 그거 피하면 이 도끼가 귀신같이 뒤에 쫓아오는 뭐 애슐리한테 꽂히거든요. 그러면 성광 써야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샷건으로 계속 길을 뚫어가면서 오시면 돼요. 여기서 레온이 맞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애슐리가 맞으면 섬광 던지고 애슐리 이렇게 세우고 근처에 있는 애 샷건으로 길 뚫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페리 치던지 레온이 맞아주던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밍하고 이제 촌장전인데 여기에는 아까 이제 에메랄드 이제 암살로 따고 해서 먹었던 그런 에메랄드 다 갖다 이제 박아서 3개를 박아서 파시면 되고요. 녹발로 이런 것도 파는데 녹발로는 한 타이밍 늦게 팔아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위에 또 고정 또 빨간 약초가 있어서 권총 탄약도 사실 위에서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거 권총 탄약 좀 많이 팔아도 돼요. 칼 수리해주고 이제 여기서는 TMP를 쓸 거예요. 그러면 TMP 탄알이 지금 이제 산 TMP에 30발이 들어가 있고 이제 먹은 고정 TMP가 60발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0, 3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딱 저렇게 해주시면 돼요. 40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기 모든 보스 중에 가장 쉬운 보스가 그 촌장전이 가장 쉬워요. 장폭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만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폭을 아마 7발, 6발 정도 쓸 거예요. 6발 정도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저 지금 제가 설치하는 위치 있죠. 저 애슐리 안 쏘기 조심하면서 저 파란색 드럼통에서 뾰족 이제 쭉 연결된 저 바닥 판자 저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발 설치를 해주세요. 저게 잘 터지면 저거 한 방에 1페이지가 끝나거든요. 만약 살았다면 저격으로 등 한번 쏴주면 바로 끝납니다.
아마 완전 딸피였을 거예요. 보통 6발이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TMP를 이제 재장전을 해놓고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저 멘데스가 저렇게 들고 한 개 한 개 던지는 패턴 저거 그냥 잘 보고 그냥 이동하면서 피하시면 돼요. 근데 벽 끝에 너무 많이 붙지 마세요, 피하면서. 그러면 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서. 대사 치면 드럼통 던진다는 얘기니까 그거 주의하면서 드럼통 맞출 생각 하시고, 저거 이게 양손으로 동시에 던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멘데스를 쏘지 마세요. 쏴도 되는데 그러면 피하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구경만 하다가 멘데스가 이제 다른 포즈를 취해요. 저렇게 딱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팔은 이제 막 기모으는 포즈를 딱 취하면서 저 집게가 촥 펴집니다. 저런 식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때 TMP로 갈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장전 누르고 한 번 또 피하고 또 가까이 붙었으니까 쭉 갈겨주고, 그럼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저격으로 바꿔서 등딱지에 5발 때려주시면 됩니다. 저 눈 아래. 이러면 끝이에요. 한 대 더? 오케이. 6발까지도 들어가네요. 여튼 저렇게 잡으면 됩니다. 진짜 쉽죠, 얘는. 중요한 점은 이제 제가 막 점프로 들어오는 거, 막 날라오는 거, 그거 조심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 피하면 그 다음부터는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파밍 쭉쭉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강 슈루탄은 꼭 챙겨가세요. 볼트. 여기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건 하나를 30발이나 주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그 성강 슈루탄 있던 자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핸드건도 30발이나 줘가지고 좀 더 많이 팔았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20발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핸드건 20발 딱 남겨놓고 갔으면 됐네. 자, 그러면 저 위에 이제 보물이 있죠. 저거까지가 이제 마을에 있는 마지막 보석입니다. 이후부터는 성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을편은 종료했고 성편에서 뵙겠습니다.